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 그리고 실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기본 요건. 먼저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때리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즉, 폭행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 항거 불능 상태까지 요구되지는 않음. 저항할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항이 어렵거나 곤란해질 정도면 충분.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손을 붙잡는 등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로 만들고 이루어진 성추행도 강제추행이고, 때리지 않고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억압이 있어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항거 불능의 개념은 상대방이 술로 만취를 하게 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되는 추행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행위자가 정신적 기능의 완전한 상실 상태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하거나 이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기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만취나 졸음 상태, 약에 의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개념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 중한 경우로 준강제추행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의 적용은 폭행의 개념이 폭넓다는 점에서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제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간음인 경우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추행인 경우, 강제추행죄 제298조와 달리 폭행 협박이 아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포인트. 본 시간은 성추행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강간은 논의 대상으로 하고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양형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같은 범죄 유형 내에서도 중형 선고 사례가 많습니다. 양형의 개념은 형량에 대한 증가와 감형에 대한 법리입니다. 1. 형법 법정형 비교. 강간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제299조 전단 3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제추행 제299조 후단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부분에서 준강제추행의 경우 양형 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꼭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폭행 협박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접촉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등의 혼잡성과 밀집한 상태를 고려할 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출퇴근 시간 지하철 사례. 그럼 실제 사례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억울한 피고인 29살 회사원 B씨는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몸을 돌리기도 힘든 상황. 그때 열차가 급정거하며 B씨의 손이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근을 스쳤습니다. 여성은 놀라서 B씨를 노려보았고 B씨는 당황해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출석해주세요. 수사 결과 CCTV 확인 승객들로 가득 차 손의 움직임이 명확하지 않음.
피해자 진술 엉덩이를 움켜쥔 느낌이었다. B씨 진술 급정거로 어쩔 수 없었다. 검찰은 공중밀집장 소추행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부족, CCTV상 고의 접촉 증거 부족, 혼잡 시간대 불가피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회사에 소문이 퍼져 큰 심리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례 2 유죄 판결 사례. 또 다른 사례입니다. 35세 남성 K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 서 있다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에서 3초간 눌렀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피했고 CCTV에는 K씨가 손바닥 전체를 대고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잡 상황이라도 고의적 접촉이 인정된다며 공중밀집장 소추행죄로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4. 출퇴근 시간의 애매함.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밀집도가 150에서 200%를 넘어가 손이 닿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자가 고의적 접촉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 공중밀집장 소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없고 불가피한 접촉이라면 무죄도 가능하지만 CCTV 각도 제한과 승객 밀집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의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인지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입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인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너무 혼잡해서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진실을 밝혀도 CCTV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과연 CCTV가 없으면 무죄일까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판례와 사례를 통해 현실적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1.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법적 기준. 먼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사건은 대부분 기습추행 형태이기 때문에 폭행보다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즉, 앞서 살펴본 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강압적인 형태의 성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CCTV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 CCTV가 없다면 무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1심, 2심의 판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CCTV 확인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대응을 잘못하여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죄 사례. 예를 들어볼까요?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과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주변 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는 무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가 되는 유형도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피고인이 유죄임에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특성과 CCTV 등 확인이 어려운 유형의 경우는 더욱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마무리. 오늘은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 소추행죄의 차이, 지하철 사례, 그리고 출퇴근 시간 혼잡 상황의 법적 해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법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안별로 복잡성과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상 내용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로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변호사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법률 상담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단, 법률에 대한 해석과 법리에 대한 이해용으로 문의사항은 답글 달아드릴 수 있으니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